예, 광주메일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지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명록 전라남 도지사님을 만나봤습니다. 김 지사님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소회와 또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명록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사님 사실 도청에 오다 보니 뭐 인구 정책 관련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더라고요. 예.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인구는 줄고는 있죠. 그렇지만은 그 인구가 줄어든 데 대해서 남다른 노력을 지난 1년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관실도 만들고 뭐 전라남도 한 달 살아보기 또 이제 청년들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 마련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했더니 그 정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주 최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받았습니다. 예,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최근 소식 중에 하나가 가장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도청 방문이었잖아요. 예,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월 12일 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전남도를 전국 경제 투어 일환으로 방문을 하셨는데 도청을 직접 방문하시고 또 에너지 혁신 관련해 가지고 나주 혁신 도시의 전시관을 둘러보시고 나주에서 경제인 만찬을 하고 이렇게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에 이제 오셨기는 오셨는데 대통령 되셔 가지고는 전남 방문 그리고 전남 도청 방문이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 방문을 한 것이죠. 그 계기에 맞춰서 우리 전남도가 준비했던 대형 프로젝트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블루 이코노미는 청정한 자연, 그러니까 푸른 바다, 섬, 하늘 그리고 우리 이제 청정한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전남이 갖고 있는 최고 장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해서 블루 오션을 찾아내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에 모멘텀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을 한 거죠. 조금 전에 블루 이코노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에 5개 분야로 나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이제 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 그리고 블루 바이오,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 갖고 있는 생물 산업, 바이오, 의학, 메디컬 허브로서 앞으로 역할을 하겠다.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루 트랜스포트, 이제 이 모빌리티랄지 또 드론이랄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앞으로 미래의 운송 수단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이제 블루 트랜스포트. 그다음에 블루 스마트 시티도 앞으로 하겠다. 블루 스마트 시티는 신개념의 미래 도시인데 거기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RE100 도시가 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유 주택 또 공유 교통수단 이런 걸 통해서 미래의 젊은이들도 와서 그리고 신중년도 와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볼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블루시티를 전남에 만들어서 이제 전남이 새로운 도시를 통해서 신도시를 통해서 블루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인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예, 우리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그런 네이밍도 그렇게 직접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예, 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장점, 특히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국민들한테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 미세먼지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실생활에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잖아요. 뭐 우리 전남 같은 경우 과거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뭐 미세먼지가 전남 특히 이 목포권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청정한 자연환경, 청정 공기 이런 청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면에서는 블루 이코노미 이 자원이 가장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해양도 많고 상대적으로 청정한 지역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블루 이코노미가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도 설명을 드렸던 걸 알고 있는데 반응이 좀 궁금해요. 어떻든가요?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블루 이코노미 자체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경제 투어니까 우리 전라남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원하겠다, 잘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요. 우선 저한테 이제 블루 이코노미 선포식 들어가기 전에 전라남도 그래도 많은 사업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우리 전라남도가 그동안에 맡겼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문재인 대통령 오셔서 많이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SOC 문제도 많이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만 이제 전략 산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미래의 산업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블루 이코노미를 오늘 선포식을 갖게 됐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 와서 그동안에 정말 오랜 10년 이상 우리가 못했던 무안국제공항의 고속철도 KTX가 경유하는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경전선 문제, 남해안철도 전철화 문제, 또 최근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1조를 받아서 남해안 해양관광도로, 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정말 한 10년 동안 어렵게 우리가 못했던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와서 대거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블루 이코노미로 전라남도는 새로운 신천지를 개척할 테니까 중앙에서 대통령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취지로 건의를 한 거죠. 예, 많이 도와주신다고 그러시죠? 예,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더 특히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우리 목포에서 부산까지, 광주에서 부산까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협력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데 과거 60년, 70년 때는 배편으로 부산과 매일 한 편이 완도하고도 여수 거쳐서 오갔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그 긴밀한 유대가 다 끊어지고 지금은 기차로 6시간 반 걸리잖아요, 목포에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목포에서 부산까지, 광주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로 다니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제 소위 고속화 철도, KTX는 아니지만 EMU 철도 250km 이런 철도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이 투입되면은 이제 서울에서 광주 찍고 부산까지 또 목포 찍고 부산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잖아요. 지금 이제 2시간대로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무 광주, 전남, 경남, 부산 간에 행으로 새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남북으로만 서울만 보고 살 게 아니라 이 남해안 시대, 남해안 신성장 경제권 시대가 왔다 이거죠. 예.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는 이제 문 대통령 이후에 이런 실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이런 성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지난 1년간 뭐 소통이면 소통, 직무수행이면 직무수행 이런 면들에 있어서 아주 다른 광역자치장들보다도 월등히 높은 이렇게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 비결이면 비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제가 초대 장관을 해서 또 지금 현재 장관들이 대체로 저와 함께 근무했던 분들이고 대통령님도 제가 직접 모셨던 분이니까 제가 하여튼 임기는 4년이지만은 1, 2년 내에 중요한 일들을 빨리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실 남다른 각오를 했었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예. 장관 했던 그 잉크가 마르기 전에 내려와서 빨리 뭐 문제를 해결해야죠. 나중에 이제 2년, 3년, 5년 지났어도 내가 장관 했다고 자꾸 뭐 말해도 안 먹히잖아요. 그때는. 예, 장관 하셨던 그 그렇죠. 일을 바탕으로 해서 했었던. 사실 광역단체장 임기 4년 중에서 앞부분 1년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성과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취임 전에 일주일 전부터 취임 전부터 뛰어다녔어요. 중앙부처 뛰어다니고 그랬더니 아니 뭐 취임도 안 하는 사람이 뛰다니는 거 처음 봤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장관님도 계셨는데 네, 그렇게 했고 진짜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장관 출신이 도지사 됐으면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남한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는 엄청 큰 부담을 느끼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경전선 문제 해결하겠다. 남해안철도도 이게 어떻게 전철화가 안 되고 그러면은 보성까지는 목포에서 보성까지는 전철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철이고 이런 법이 어딨냐.
하고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제 기본적인 SOC 문제는 해결되게 된 거죠. 도정에도 큰 아주 유익한 면이 됐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무항국제공 활주로 연장 사업, 뭐 경전선, 내면철도, 전주로 이런 것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갖고 중앙국제에 뛰어다녀야 되면은 졸업이 하나의 프로젝트 졸업을 안 하면 다음으로 못 나가요. 네, 그러지 않대요. 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또 다음으로 나갈 건데 계속 그 문제만 갖고 다니면은 백년하청이란 말이 있듯이 발전이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빨리 매듭을 짓고 또 다음 단계로 나가고 또 매듭 짓고 다음 단계로 나가고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뛰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남의 미래는 블루 이코노미로 가자. 블루 이코노미의 중심이 그럼 뭐냐?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신산업이 우리 나주에 있는 광주 전남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을 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도 전라남도 가장 적지니까 신안군을 중심으로 한 해상 풍력도 크게 우리가 일으키면서 거기에 필요한 국가 전력망 개통 연결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블루 이코노미의 중요한 부분이 해양 관광, 바다와 섬을 활용하는 해양 관광을 중요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로 보고 또 그것도 앞으로 전라남도가 해양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영산강, 섬진강 통해서 내륙까지 다 포괄하는 광주 전남 포괄하는 그런 관광의 전성 시대를 관광 입국 시대를 전라남도에서 열어보겠다 이거. 예. 사실 지사님은 장관 하시기 전에 또 국회의원, 정치인도 해보셨고 그 전에는 다시 또 행정 전문가로 하셨잖아요. 이렇게 행정가 김영록 또 정치인 김영록에 뭐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노력 이것을 위해서 또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했다기보다도 저 행정할 때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것이 이제 일선에 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또 도청에 근무할 때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성과,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 두고 일했는데요. 행정은 이제 합리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적기에 또 뭐 이왕이면 신속하게 이렇게 일하는 타이밍이 이제 중요한데 정치는 그와 달리 어떻게 국민들,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잘 이끌어내는 경청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하고 행정하고 사실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분리될 수는 없는 건데 좀 그 포커스는 좀 다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오전에 그 도지사 공약 지시사항 보고회를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지난 1년간의 성과 이것도 많이 공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웠던 부분, 좀 미진했던 부분, 앞으로 뭐 좀 해결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마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정치와 행정이 결국은 이 전라남 도정은 혼합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접점은 저는 현장 행정이라고 봐요. 행정의 답도 나오고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니까 행정 플러스 정치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장 행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일해 왔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도지사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도민들의 바라는 바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실현하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내용을 이렇게 서로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예. 지난 1년간의 성과 100점 만점에 스스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까요? 그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뭐 스스로 어떻게 점수를 잘 주겠어요? 그러지만은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 두 가지만 합격은 뭐 두 가지만 놓고 보면은 주민들도 합격은 합격선은 통과했다 생각이 되고 몇 점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주는 점수를 주는 대로 받아야지 제가 몇 점이다 하는 게 그 말이 안 맞죠. 주는 대로 많이 받고 예. 더 많이 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딱 1년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3년 남으셨는데 자 우리 전라남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새로운 전라도 천년을 맞이해서 원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정말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을 떨치고 기회와 변화의 땅으로 블루 이코노미, 말 그대로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 청정 자원을 잘 살려서 블루 오션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자. 이게 블루 이코노미인데요. 이번에 도민들이 많은 분들이 격려와 성원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기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라 하는 말씀도 하셨고 또 전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말 그대로 정말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서 전남이 우뚝 서고 전남이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됐으면 합니다. 네,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전라남도의 발전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전남도청뿐만 아니라 전남도민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또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